점 A, B, C, D, E가 있을 때 선분 A, B는 3분의 1 AC이고 선분 D, E는 2분의 1 CD일 때 선분 B, D의 길이는 선분 A, E의 몇 배인지 보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 선분 BD를 쪼개보면 선분 BD는 선분 BC 더하기 선분 CD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성분에 대한 어떤 성분의 비로 지금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 각각 BD를 이루는 선분인 선분 BC와 선분 CD를 약간 계산식 같은 거예요. 전체인 BD를 구하기 위해 BC와 CD로 쪼개게 되면 또 BC 쪼갠 BC를 더 쪼개서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이렇게 되고 BC를 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있어? C-A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데 BC 성분의 길이를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BC를 지금 성분 AC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 네. 왜 AC에 대해서 표현을 할까? 왜냐면 BC를 쪼개게 되면 BC는 AC-AB가 되는데 이제 문제에 나오신 AB는 3분의 1 AC라고 했기 때문에 AB를 AC로 바꾸게 되면 3분의 1 AC가 되기 때문에 3분의 2 AC가 되는 겁니다. 그치? 계속해?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다른데요. 선분 CE를 쪼개게 되면 CD와 DE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DE는 2분의
2분의 1 CD라고 했기 때문에 CD 플러스 2분의 1 CD가 되고, 따라서 이를 계산하게 되면 CD는 2분의 1 CD, 즉 2분의 2 CD이기 때문에 더하게 되면 2분의 3 CD가 돼요. 그렇게 되면 따라서 CD는 3분의 2 C2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해하기 쉽게 식을 바꾸는 나타날게요. 우선은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쓴 식을 정리하게 되면 2분의 3 CD는 C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CD를 구하기 위해 2분의 3을 지우기 위해 양변에 역수인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둘은 지워져서 CD가 그냥 나오지만 이 C2는 3분의 2가 곱했기 때문에 3분의 2 C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C2가 3분의 2 C2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BD는 4번 BC와 CD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계산한 것처럼 BC는 3분의 2 AC가 되고 CD는 3분의 2 CE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이를 대입을 하게 되면 3분의 2 AC 플러스 3분의 2 CE는 비례식을 정리하게 되면 분배식을 정리하게 되면 3분의 2 괄호 열고 AC 플러스 CE 괄호 닫고 가 되는데, 이를 계산하게 되면 AC 플러스 CE는 AE가 되므로 3분의 2 AE가 됩니다. 따라서 3번 BD의 길이는 3분 AE의 3분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네, 3번입니다. 각 AOC가 각 COD의 2배이고 각 EOB는 각 DOE의 2배일 때 각 COE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문제에서 나온 식을 이용하여 그 둘의 값의 우선 문제에서 나온 쓴 것을 활용하여 하게 되면, 우선 먼저 각 AOD의 크기를 구하겠습니다. 각 AOD의 크기는 이 각을 쪼개게 되면 각 AOC와 COD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문제 나온 것처럼 각 AOC는 COD의 2배이기 때문에 각 COD 플러스 COD는 3COD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DOB의 크기는 이를 더 쪼개게 되면 각 DOE 더하기 EOB가 되는데, 이때 EOB는 각 DOE의 2배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게 되면 3DOE가 됩니다. 3각 DOE야. 네, 3각 DOE.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이 각 AOD와 각 DOB의 합이 180도인 것을 이용하여 계산했는데, 이를 그대로 식을 쓰면 위와 같고, 이를 아까 전에 썼던 것처럼
분배식으로 쓰게 되면 3 괄호 열고 각 COD 플러스 각 DOE 괄호 닫고는 180 3이 넘어가서 계산이 되면 각 COD 플러스 각 DOE는 60도 60 이때 각 COE는 각 COD와 DOE의 합으로 이루어진 각이기 때문에 따라서 각 COE는 60도가 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요. 잘했어. 107번입니다. 시계가 12시 40분을 가리킬 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중 작은 쪽의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시침을 먼저 계산하게 되면 시침은 아직 1시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침이 1분 동안 움직이는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12시를 기준으로 40분만큼 떨어진 각을 구하게 되면 30도 40분 동안 움직인 각의 크기. 움직인 각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 시침을 1분간 0.5도를 움직임으로 곱하기 40을 하게 되면 20도가 나옵니다. 이제 다음으로 분침을 구할 건데 문제는 작은 쪽의 각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절대 큰 쪽의 각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작은 쪽의 각의 크기는 이 안쪽의 각의 크기를 묻는 거겠죠. 시침의 움직인 각을 제외하게 되나? 그러면 40을 그럼 12시가 0이 12시가 그러면 만약에 시계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40분이지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20분이 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기보다 40분이 지나고 다시 장거리 되려면 몇 분을 더 가야 되는 거야? 20분이요. 그렇게 되겠지? 네. 우리는 12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12로 가기 위해서는 20분을 더 가야 하므로 이렇게 되면 분침 1분 동안 움직인 각인 60도에 20분만큼 가지 않았죠, 그거는. 20분만큼 가지 않은 각을 곱하게 되면 120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12시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더해야 하므로 따라서 각의 크기는 14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침이 40분 동안 움직인 각의 크기를 이용을 하여 네. 바늘 사이에 좁은 작은 쪽의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잠시만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면 돼요. 아니요, 풀이 방법을 다르게 해보자는 얘기야. 분침이 앞으로 가야 될 20분에 대한 각을 이용해서 구해보는 게 아니라 40분 동안 이동한 분침의 각의 크기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만들어보자. 네. 그러면 시침은 그대로 냅두고요? 시침은 저 자리에 있는 거지. 네.
120이 뭐를 뜻하는 걸까? 120은 분침이 이제 앞으로 더 가야 하는 값. 앞으로 더 가야 되는가? 네. 그런데 작은 촉각이라고 하였잖아. 네. 분침이 바늘 10위까지 가야 하는 가게 크기가 지금 120이라는 거고, 그치? 근데 작은 쪽 가게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가게겠지. 네. 그래서 위에 있는 것까지 합산하게 되면은 너가 찾는 그 답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지. 제가 계산한 거는 분침이 이제 시계를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다시 12에서 원점인 12로 가게 될 때 분침이 40분 동안 돈 만큼에서 우린 작은 쪽 값을 구해야 되니까 더 가야 하는 그러니까 남은 이제 20분 즉 안쪽 값 그 20분이 뭐지? 아니 20분이래. 20도? 아닌데? 20분. 이제 다시 원점인 12로 가기 위해서는 또 가야 하는 20 지금 구한 120이 뭐라고? 120도가? 120도가 분침이 40분 동안 움직였을 때 다시 원점인 12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움직여야 되는 값. 네, 크기지. 맞아. 40분 동안 지금 분침이 움직이는 가게 크기가 240도가 나왔잖니? 네. 그렇기 때문에 분침이 12에서부터 한 바퀴를 다 돌면 360도가 되겠지만 40분 동안 240도만 갔기 때문에 앞으로 10위까지 가려면은 120도를 더 가야 되는 거잖아. 네. 그치? 그렇게 해서 저 값과 저 120과 나머지 부분 합산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140도? 그렇게 나오겠지. 네. 그치? 네. 6 곱하기 20도 맞아. 네. 그렇지만 작아진 가게 크기 가야 되는 가게 크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것인지 큰 각 쪽에서 분침이 이동하는 그 시간과 가게 크기를 알고 산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네. 됐어? 네. 자, 119. 내 직선을 한 점에서 만날 때 앞꼭지각은 모두 몇 쌍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생긴 막국지각은 이때 생긴 막꼭지각은 모두 몇 쌍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직선을 직선 A, 직선 B, 직선 C, 직선 D로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선 A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막꼭지각의 개수를 각각 구해보면 우선은 직선 A와 B 사이에서는 두 개가 나오죠. 왜냐면 우선은 두 개가 나와요. 두 쌍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먼저 보이는 막국지각은
빨간색으로 쳐진 부분입니다. 하지만 마곡지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때 한 점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되면 이때 이 지나간 직선을 보지 않고 원래 있던 직선만 보게 될 때 생기는 각은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죠. 이것과 같이 막곡지각도 이렇게 한 쌍이 되고 이 직선을 전체로 보았을 때 생기는 나머지 각이 2개가 되겠죠. 그래서 두 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나열하게 되고 이때 주의할 점은 겹치는 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됐을 때 두 쌍씩 생기는 두 직선의 순서쌍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 A 직선에서의 순서상으로서는 A, B, A, C 그리고 A, D가 나옵니다. 그리고 B 직선을 만났을 때 생기는 그 순서상은 B, C 그리고 B, D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C에서 나온 순서상은 C, D가 나옵니다. 이렇게 모두 6개의 순서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각각의 직선들이 만났을 때 생긴 마곡지각은 각각 두 쌍씩이므로 2 곱하기 6을 하면 12개가 되므로 따라서 답은 12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126번입니다. 6개의 점 A, B, C, D, E, F가 있는데 이때 두 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A, 두 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반직선의 개수가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묻는 됩니다. 우선은 점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기는 직선의 개수는 직선이 뭡니까? 직선은 두 점을 지나 끝없이 이어지는 선입니다. 반직선은요? 반직선은 한 점을 기준으로 다른 점을 지나 끝없이 이어지는 직선입니다. 단 기준점 직선은 절대 지나지 않습니다. 한 점에서 시작하여 다른 쪽 점을 지나 끝없이 이어지는 지나서 끝없이 이어지는 선을 반직선이라고 하죠. 반직선이라고 썼네요. 자, 찾아보자 이제. 직선. 우선 직선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는 우선 점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나는 직선은 A 개수는 직선 AF, 직선 AE, 직선 AD, 직선 AC, 그리고 직선 AB로 총 5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B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BF, BE, 그리고 BD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BA는 아까 전에 A에서 나왔었고 또한 왜 BC가 없냐면요. 아까 전에 두 점을 지나 끝없이 이어지는 직선이라고 하였는데 근데 두 점 BC를 지나는 직선을 예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아니요, 이해됐습니다. 일직선상에 지금 점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C는 CF 그리고 CE로 두 개. 그리고 D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F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이대로 모두 더하게 되면 값이 11이 나오므로 A의 값은 11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반직선 B입니다. 점 A를 기준으로 반직선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이건 건너뛰고 A는 다른 뭘 건너뛰죠? 이거 설명해. 반직선에 먼저 설명을 하고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반직선 한 점을 기준으로 다른 점을 향해 끝없이 이어지는 선이기 때문에 반직선 AF 그리고 반직선 FA, 반직선 AE, 반직선 EA, 반직선 AD, 그리고 반직선 DA, 반직선 AC, 반직선 CA, 반직선 AB, 그리고 반직선 BA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점 B입니다. 여기서 조금 많이 헷갈려요. 저도. 우선 반직선은 BC입니다. 이때는 BD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직선 BD는 없어요. 네. 그리고 거꾸로 반직선 CB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전 진짜 많이 틀렸던 게 이때 반직선의 정의가 한 점을 기준으로 다른 점을 향해 끝없이 이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반직선 BD는 BC를 이미 포함했기 때문에 반직선 BC 하나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B가 있고 C가 있으면 반직선 CB는 C를 기준으로 B를 향해 B를 지나 끝없이 연장되는 선이잖아요. 그리고 이 같은 선에 뒤에 D가 있고요. 그런데 이때 이 반직선이 D를 포함해서 지나갔어요? 아니죠. 반직선 CB는 점 D를 포함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포함을 안 했습니다. 그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번 CD 부분이 포함 들어가지 않잖아. 네. 그래서 반직선 CB와 반직선 DB는 다르죠? 네. 천천히 해보면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D를 시작점으로 해서 점 B를 지나서 끝없이 연장하는 선인 반직선 DB를 다시 DB도 있겠죠. 또한 같은 방법으로 반직선 BF, 반직선 FB, 반직선 BE, 반직선 EB 총 7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시입니다.
C, D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반직선 DB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선은 먼저 반직선 CD를 여기 위치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점 C에서 시작해서 B를 향해 D를 지나 끝없이 연장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때 B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직선 BC와는 다른 반직선 점 B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 BC를 포함하지 않았죠? 네, 3번 BC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직선 BC와는 다른 반직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반직선 CD가 있고 똑같이 CF, FC, CE, EC로 총 5개가 됩니다. 다음으로 점 D입니다. 반직선 DE, 그리고 D, 반직선 ED, 그리고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똑같은 원리로 반직선 FD 있습니다. 그렇게 총 3개가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반직선 EF만 총 1개만 있습니다. 다음 FD는 점 E를 포함해서 지나기 때문에 같은 반직선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모두 계산하게 되면 B는 26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의 값을 물었기 때문에 11 더하기 26은 37. 이문을 따라서 답은 37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직선의 개수를 찾을 때 포함되고 있는 점의 위치를 확인을 하여 만약에 점 B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D까지 뻗어나갔다면 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그게 지금 정리가 된 거고. 되었어?